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새로 들여온 식물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고 처음 식물을 데려올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데리고 왔을 때 또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남사의 꽃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엄선을 해서 한 5종 정도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식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션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르베 플라워에서 데리고 온 건데 가격이 1,8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이 오션을 데려온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보던 오션, 그러니까 나비란이라고도 하고 점란이라고도 하는 그런 식물 있잖아요. 그 식물 같은데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오션들 같은 경우에는 잎의 폭이 좁고 굉장히 긴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약간 호스타 이런 비비추 같은 느낌을 좀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 오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면서도 건조에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화분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탈출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화분에서 뽑아봤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굵게 자라고 이 오션 같은 경우에는 물주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무 같은 이런 뿌리를 생성을 해서 이 안에다가 수분을 저장해 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에 굉장히 강하고 과습에도 강하고 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기가 힘든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 식물 집사님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식물이고요. 이 오션 같은 경우에는 강건해서 키우기 어렵진 않지만 사실 예쁘게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잎끝이 말라가거나, 물론 얘는 지금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잎끝이 하나도 상한 게 없지만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꼭 잎끝이 타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잎이 타는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거는 얘가 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뿌리에 물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 잎으로도 수분을 이렇게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분이 방출이 돼서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잎끝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데, 그때 조금 강한 햇볕을 받거나, 물론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라 할지라도 물방울이 맺힌 곳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잎끝이 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창가에 두시거나 이렇게 바람이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두셔서 잎끝에 물방울이 맺히더라도 금방 마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두시고 키우시면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해마리아입니다. 요것도 에르베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 해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2,700원인데 최근에 굉장히 화려한 보석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보석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에도 이 해마리아를 키우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잎에 벨벳 질감을 가지고 있고 잎맥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잘 키우면 요 잎 사이에서 기다란 꽃대를 올리고 그 끝에 하얀 색깔 꽃을 예쁘게 피우는데요. 요즘에 소개되는 보석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마리아보다 잎색도 훨씬 밝고 잎맥도 더 화려해서 훨씬 예쁜 맛은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해마리아에 비해서 살짝은 관리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런 기부라고 하죠. 이런 오동통한 줄기들이 무르기가 굉장히 쉬운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이 해마리아는 조금 과습에도 강하고 강건해서 요즘 나오는 보석란에 비해서는 훨씬 키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잘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는 줄기를 활용해서 땅 밑에서 새로운 촉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한 촉으로 시작해서 정말 다촉으로 키워냈을 때 굉장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콜레우스예요. 2,700원인데 제가 기존에 봐왔던 콜레우스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잎은 이렇게 황금색을 띠고 있고 이파리 중간중간과 잎 가장자리에는 이게 자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검붉은 이런 색감을 띠고 있어요. 저는 포도 색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화려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키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얘가 뿌리가 상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콜레우스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아직 살아있는 그런 줄기를 잘라서 물에 담가두기만 해도 새로 뿌리를 빨리 내리고 하나의 개체로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힘든 그런 식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콜레우스들이 요즘 선보이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어떤 콜레우스인지 품종명이 쓰여 있진 않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콜레우스 마니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콜레우스의 품종명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레우스를 약간 외목대로 키를 키워서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 모종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줄기가 가장 올바르게 뻗어있는 이런 개체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흙 아래에서 새로운 줄기들도 마구 뻗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적응시킨 다음에 이런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키만 계속 키워줄 거예요. 그런데 이 콜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목대로 키웠을 때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가지 끝마다 언젠가는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면 더 이상 예쁘게 키를 키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키를 크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성장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에 양분도 많이 주시고요.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조금 따뜻한 곳에 두시면 생각보다 키가 빨리 자라거든요. 꽃대가 나오기 전에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차미 아이비예요. 요거는 4,500원으로 아이비치고는 조금은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반딧불이 아이비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잎의 색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카메라에는 이 예쁜 색감이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설탕 묻혀서 글레이즈라고 하죠.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도넛의 표면을 아실 건데 딱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연한 초록색의 크림색 색깔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빛을 받으면 표면이 살짝 빛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키우는 거는 기존 아이비에 준해서 키우면 될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줄기를 조금 늘어뜨리면서 키우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조금 오래 묵은 수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은 민트입니다. 민트 중에 애플 민트인데 허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허브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집에서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집에서도 키울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 화원에서 데려왔던 상태처럼 예쁘게 키우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허브 종류들이 지중해가 이제 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동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빛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지에서는 겨울을 날 수 없어서 조금 힘들고 실내에서는 빛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예쁘게 키우긴 좀 힘든 식물인데 그 중에서도 요 민트 종류는 그나마 베란다에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허브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빛이 부족해도 되는 그런 허브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민트도 지금 보시면 약간 왼쪽으로 휘어 있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줄기가 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창가에 두시더라도 얘를 좀 잘 돌려주면서 키우면 조금은 풍성하고 예쁜 모습으로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흙에 꽂아두면 바로 또 뿌리를 내리고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꽃꽂이,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키를 키우기보다는 한 5cm에서 7cm 자랐을 때 윗부분을 잘라주고 곁가지를 받아서 조금 풍성하게 이런 스타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식물은 제라늄입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화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품종명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만 빼면은 화원표 제라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화원표 제라늄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제라늄을 굉장히 못 키우는데 포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또 포기하지 못하고 굉장히 예쁜 화려한 품종을 이렇게 찾아내서 또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 그 영상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종류의 식물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식물을 처음 데려올 때 생각해야 할 점, 고려할 점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꽃시장에 가셔서 여기를 자주 오기가 힘드니까 한번 왔을 때 왕창 사가야지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각자마다 이제 어울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한 번에 식물을 너무 많이 데려오다 보면 그 모든 식물을 하나씩 케어하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마다도 사실 정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오랜 기간 내가 이 식물들을 관리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뭐 10개 이상씩 이렇게 데려오다 보면 사실 좀 정을 붙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꽃시장을 자주는 못 가시더라도 한 번 갔을 때 왕창 사오지 마시고 오늘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3가지만 사오자 요런 마음을 드시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을 고를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꽃시장에 가면 이런 식물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적어 놓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안 그런 곳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에 붙은 이 식물의 이름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우리 집 환경에 어울릴 수 있을지, 내가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에서 키워도 좋을 식물인지, 반대로 우리 집은 베란다에 없는데 베란다에서 키워야만 하는 식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월동 한계 온도라고 한번 검색도 해보세요. 각 식물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뒤에 월동 한계 온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런 것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 한계 온도 한번 보시고 우리 집에 어울리는 식물인지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식물을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집으로 데려왔다면 또 관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물을 사오신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분갈이를 왕창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시거나 오래 키우신 분들은 각 식물마다 필요한 그런 흙배합을 맞춰서 여러 번 흙배합을 해서 알맞게 심어주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흙배합을 한번 해서 그냥 모든 식물을 왕창 심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데려온 식물들만 보더라도 흙을 굉장히 다르게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빠짐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요런 해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물빠짐이 좋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식재도 피트모스랑 이끼, 그러니까 수태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습한 그런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태나 이런 피트모스가 좀 많이 들어간 식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둘만 보더라도 이렇게 흙에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에 분갈이 좀 하는 것을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식물들을 사오셨을 때 한 번은 물 샤워를 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들이 이제 농장에서 재배가 될 때 물론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살충제를 다 쳐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이렇게 흙이나 이런 잎 뒷장에 해충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시고 이렇게 화분이 축축한 상태라도 처음 집으로 데려오셨을 때는 한번 좀 물 샤워를 해 주셔서 해충을 한번 씻어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베란다에다가 두지 마시고 특히 겨울철인 경우에는 이렇게 잠깐 거실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놔두셨다가 그 다음에 베란다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한 꽃집에서 오긴 했지만 얘네가 재배되는 곳들은 전부 다 다른 농장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장들의 환경도 얘네들마다 다 다르고 얘네가 잠깐 이렇게 모여있던 꽃시장의 환경과 집의 환경, 온도나 습도, 빛의 양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은 베란다가 추울 수 있으니까 베란다에다 바로 두지는 마시고 잠깐 이렇게 훈훈한 실내에 두셨다가 이제 베란다로 내보내서 적응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식물들과 식물을 구입할 때 팁들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또 요 식물들 하나씩 또 분갈이를 하고 예쁘게 이제 키워나갈 일만 남았는데요. 성장 과정이 눈에 띄게 보이면 또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